한국 사람들의 기본 미적 기준이나 워크 에티스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솔직히 한 60, 70%만 해도 잘하는 주게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적당히 일하고 나의 워라밸을 지키고 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겠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진 않는다.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힙한 게 다양성이 힙한 게 아닌가. 장소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어디에 살던. 찾았다 영광. 아무튼 일단 반갑습니다. 프로스. 아, 눈으로. 그래서 오늘 테이크아웃해서 여기서 먹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봤는데 베를리너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하는 문화인가 봐요. 아무래도 겨울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해가 뜨면 다 길거리에 나와서 널브러져 있고 해 뜨는 날만 기다렸다가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지만 누군지 그냥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베를린에 6년째 살고 있는 강한나라고 하고요. 가끔 낙항이라는 닉네임도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것들 안녕. 저는 이선영이라고 하고요. 5년 차입니다. 요즘 것들 안녕? 최고. 현타. 네, 베를린에 5년 차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모은 이유가 있긴 한데 각자 이제 자기 일들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각자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소개하면 어떨까요? 저는 지금 베를린에서 우주 스튜디오라는 브랜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튜디오 안에 첫 브랜드로 섭숲이라는 비누를 또 런칭해서 2년 전부터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저는 영상이랑 사진을 업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영상 편집 만드는 회사의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한국이랑 독일의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 회사의 파이낸스 매니저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로는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베를린에 이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4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배운 건 정말 많은데 관리 막 이런 게 좀 빡세가지고 이게 맞나? 약간 좀 그건 고민이 있어서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가 이제 막차로 워홀을 갈 수 있는 나이여서 이제 유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본 것 같아요. 베를린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베를린으로 그 다음 봄에 넘어왔어요. 저는 약간 반대 케이스인데 런던에서 3년간 살다가 비자가 만료가 되는 순간이 와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이 기로에 있다가 사촌 언니가 그냥 베를린인가 봐 이래서 그래! 이러고 왔어요. 선생님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았는데 아주 짧고 굵게 표면적인 이유를 대답을 하자면 국제 결혼을 해서 이제 독일인 남편이랑 같이 놀러 앉게 되었습니다. 네. 짧게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살아볼만 하다라고 하기까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의 것들을 내 밥벌이로 여기고 그 과정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언어적 문제도 그렇고 바로 같은 업종을 독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일단 디자인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로도 일을 좀 하다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브랜드로 넘어오게 됐죠. 그 전부터 비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브랜드 사업을 좀 키워야겠다 해서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공자가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 좀 열려있을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여기서 많이 느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의 기본 미적 기준이나 워크 에티스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한 번 보여줄 수 있으면 사실 진짜 가능성이 저는 높은 그 것 정도면 같아요. 여기서 솔직히 한 60, 70%만 해도 잘하는 주게 될 것 같아요. 바니님도 궁금해요. 사실은 전공도 아니라고 네, 들었거든요. 전공은 바니님도? 어떤 식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셨어요? 런던 워홀을 가서 그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사촌 언니 친구분이 사진작가 분이에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 거에서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카메라를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생각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우선 샀어요. 런던에 파운데이션 코스라고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개 배우는 학과가 있는데 보니까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들어가서 나랑 같이 뭐 사진 찍을래? 영상 찍을래?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서 사진 찍고 포폴 준비해서 들어가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 사진을 더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를린으로 옮겼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여기는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초반에는 일단 여기서 리모트로 일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런던에 가서 출장을 하거나, 그리고 또 독일에 있는 회사들한테도 이제 연락하고 이렇게 조금씩 확장된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꾸준히 쌓인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돼가지고 잘 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저는 이우물 저우물 파다 말고 해가지고 굉장히 얕고 넓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5년을 지내왔어요. 궁금해요. 처음에는 영한 번역 같은 걸 해보면서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독일어 배우려고 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어학원에서 만난 캐나다 친구가 다니던 회사에 소개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시작했던 일은 제가 한국에서 했던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쪽, 약간 그 재무관리 쪽.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는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딱 하나가 꾸준히 쌓여왔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 인연 그리고 관심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이래저래 해왔네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한 분야만 파는 것보다 진짜 이것저것 해본 사람이 더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고 어디서든 일을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더 오히려 좋은 것 같다, 요즘 시대에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한나님이 막 그랬잖아요. 일의 기준? 그게 좀 더 한국보단 덜 빡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트 쪽에 대해서도 한국보다 대우나 안목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느꼈다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공예에 대한 리스펙이 훨씬 있는 것 같아요. 로컬에서 만들어진, 손으로 직접 다 만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리스펙? 또 한 가지는 한국 분들이 너무 손재주가 좋아서 근데 여기 더 이쁜 거 있어, 더 이쁜 거 있어 이렇게가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한국에서 온 얘가 지금 이거를 4년째 만든대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신기하다. 왜 근데 비누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저는 색을 되게 좋아하고 보기 좋은 걸 좋아하는데, 미술을 하면서도 뭔가 또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게 어딘가에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이지 못하고. 네. 근데 사실 비누는 너무 아름다운 게 누군가를 깨끗하게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이 이제 확 꽂혔던 부분도 있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맞아요. 너무 흥미진진해서 더 듣고 싶어요. 다 너무 전혀 다른 분야라서 이런 콘텐츠 쪽 관련해서도 그때 어떤 기회들이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협업에 되게 많이 열려 계세요. 기업들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그런 거에 있어서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 쌓기도 되게 좋고, 일을 구할 수 있는 플랫폼들도 정말 여러 개라,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그룹이 되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베를린에. 그 페이스북 페이지 보면은 그게 있어요. 이제 돈 안 주는 거는 포스팅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약간 서로들 뭔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대우 같은 거에 있어서는 뭔가 함께 성장하는 느낌? 근데 약간 여기서 훨씬 거리두기가 되는 것 같은 게, 한국에는 진짜 너무 같은 분야에서 비교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보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근데 나는 이거 좋아서 이거 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냥 하면 되는구나. 자존감이 올라가는. 왜냐면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렇게 되다 보면 한국에서는 다 비슷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요즘에 먹히는 스타일이어서 다 이렇게 하고, 사실 완전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는 좀 다 비슷하고 누군가를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오리지널리티가 강해지는 것 같은. 그렇게 해도 좀 덜 휩쓸려가는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꺼내놓으면 적어도 그게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한국이 좀 더 가혹한 것 같아요. 너는 이만큼밖에 안 돼. 너보다는 저 사람이 난 것 같아. 뭐 이런 평가가 없는 점? 유행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힙한 스타일로 해주세요. 약간 그런 쪽으로 다 따라간다거나. 그게 작업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삶의 방식이 쟤네 좀 옛날 스타일이야 하지 않고 삶의 자기 스타일이랑 연결이 되면?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베를린의 그런 회사들이 워라벨이 되게 좋다. 그게 소속된 사람에 대한 것만인 건지, 외부인들한테도 약간 그런 걸 존중해주는지, 약간 그런 거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연락 같은 거는 확실히 주말이나 예를 들어서 날씨 좋아서 러닝 뛰러 간다고만 올려놔도 그때는 말 안 거는 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고, 독일에서는 프리랜서를 훨씬 많이 돈을 줘요. 지불이나 이런 게 직접 해야 되는 걸 알고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니까 프리랜서의 레이트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여기는 세금이 또 워낙 높아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더 많이 떼가니까 죽어라 노력해서 올라갈 이유가 딱히 없어요. 다들 그냥 적당히 일하고 나의 워라밸을 지키고 내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고 제도가 워낙 안전하게 잘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굶어 죽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각자가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 요소들이 또 있을 텐데 뭐 베를린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중고 물건들을 서로 계속 주고받고 혹은 길거리에 나누는 투 패션킨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들이 혹시 필요하면 가져가라면서 이제 머그컵 같은 거나 책이나 아니면 애들 장난감, 보드게임 같은 거를 그냥 무심하게 놔둬요. 그러면은 서로 필요한 사람 가져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갖다 놓고 막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과 중고 물품들을 또 새로운 사람들이 데려가고 하는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디지털 문화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웃들이랑 그렇게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좋다 되게. 제가 또 생각했던 거는 공연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큰 박물관 같은 데들도 예전에 뭐 역이었던 곳을 다시 쓴다든지 냉동 창고였던 데를 다시 쓴다든지 근데 그런 데 가면 확실히 거기서 준 압도감이 있거든요. 잠룡보로스라고 예전에 벙커였던 데를 이렇게 미술관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예전에는 전쟁 때 벙커였고 이렇게 거기서 그냥 살면서 파티를 엄청 했고 지금은 이제 미술관인데 그 파티를 할 때 있었던 그 흔적들 막 낙서 막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살아있고 그래서 그 레이어들이 쌓여가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전 일요일 날 청소기 안 돌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 게 있어요? 네, 문화가 그래요. 일요일에는 금지 조용해야 시간. 해요. 네. 와 시끄러운 건 다 금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베를린이 유럽에서 두 번째로 녹색 시티라고 알고 있거든요. 런던이 너무 좋아. 1위였고 베를린이 2위여가지고 그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지금 이런 카날처럼 베니스 다음으로 카날이 많대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자연이랑.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호수 가면은 나체로 계신 분들 진짜요? 많거든요. 동독에서 온 문화라고 들었는데 네, 에프카카라고 나의 몸을 해방시키자. 우리가 빨개 벗고 태어났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스파 중에 하나는 남녀가 모두 다 나체로 다니는 스파인데 스파가요? 야외도 있고 대박. 실내도 있고 막 테마파크처럼 해놓은 곳이 있어요. 우와. 거기 가면 처음에는 좀 민망한데 적응기를 지나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고 해방감이 들 수가 없고 정말 좋아요. 우리가 막 좋은 얘기도 했고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본 얘기 했지만 현실적인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는지. 저는 첫 겨울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때가 너무 충격적으로 뼈가 아리고 너무 심하다. 한국은 그냥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아서 다른 느낌의 추위라면 여기는 음울해지는 추위랄까? 비타민 D를 아무리 챙겨 먹고 인공 조명을 계속 쬐도 나는 왜 살지? 막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에 왜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많은지를 스스로 빙의해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을 몇 달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겨울을 잘 나는 방법들을 각자 이제 몇 년씩 사시면서 노하우들이 쌓이셨을 텐데 저는 보통은 베를린을 떠나요. 그런 부분은 어땠어요? 제가 막 듣기로는 막 처음에 왔을 때 뭐 행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되게 빡세다, 뭐 되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길래 되게 독일이 되게 꼼꼼한 것 같으면서 되게 허술한 게 은근 있는 것 같아요.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과대평가되어 있다. 브랜딩이 되게 잘 된 거네요. 네. 그 중에서도 베를린은 약간 독일 도시들 중에 약간 사춘기 중이병을 앓는 중이병. 청소년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더라고요. 어디에서 이제 도시들을 사람으로 페르소나를 독일 안에 만들어가지고 독일마다 민헨이랑 프랑크푸르트는 돈 잘 버는 굉장히 반듯한 직장인 아버지 약간 이런 이미지라면 베를린은 철없고 막 타투하고 막 그래피티 만들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그런 비유를 어디서 봤는데 베를린은 정말 독일의 어떤 그런 이미지와도 많이 동떨어져 있고 사실은 기차를 타거나 독일 관청이나 택배 이런 시스템들이랑 막 택배 겪다 보면 사실 정말 시간 하나도 안 지키고 뭐 말이 한 거랑 다르고 느리고 실수 많고 그리고 뻔뻔해요. 뻔뻔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정말 안 해요. 소비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 개념이 없고 다 자기가 편한 공급자 중심. 힙스터의 성지다, 유럽의 힙스터들이 다 모인다, 막 이런 수식어들이 막 있더라고요. 내가 느끼는 힙은 이런 건데 여기에 되게 이런 게 되게 힙하다고 느껴. 약간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가장 초반에 비교 안 하고 서로에게서 조금 무신경한? 그래서 가장 나답게 있고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는 게 여기에 힙인 것 같아요. 가장 나다운 것. 약간 힙하다라는 게 제가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인스타 보면 힙하다라는 정의가 그냥 패션인 것 같아요. Y2K 입으면 힙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지는 것 같은데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힙한 게 그러니까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 그게 좀 다양하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되게 뚜렷하고 그 한 명 한 명 한 명들이 모여있는 곳이 베를린이라 다양성이 힙한 게 아닌가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베를린에서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 약간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제 개인적으로 저희 90년대생은 뭔가 약간 회사에 들어가서 아니면 공무원을 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걸 이제 부모님한테 워낙 듣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당시 한국에 있을 때는 엄마한테 하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아 내가 좀 능력이 없나 보다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없나 보다 약간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런던 가고 베를린 오면서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약에 제 나이 때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나는 뭔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과거에 제가 가졌던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저는 여기가 나다울 수 있는 곳이에요라고 했지만 여기 와서 오히려 저는 나는 뭐지? 나다운 게 뭐지? 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큰 물음표를 아직도 사실은 좀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그 물들어온 철학이나 바꿀 수 없는 어떤 이 경쟁심과 조급함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사실 괴로울 때도 많아서 약간 이게 환경만 바꾼다고 다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더라는 생각을 또 전해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맞아. 장소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어디에 살던. 하나를 더 하자면 제가 마음이 진짜 많이 편해졌던 거는 지금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서 응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들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서로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다. 계속 만나진 않더라도 이런 연결되어 있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떠다니다가 만나고 만나고 다시 가고. 맞아. 되게 큰 위로도 되고 자극도 되고 영감도 되고 그런. 영감 찾으셨네요. 영감 찾으러 왔는데 찾았다 영감. 인터뷰 여기까지.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짠. 사진 찍어드려야지. 다 뒤돌아봐봐요. 오른손 들고 안녕 하고. 안녕 요즘 것들. 뭐가 슬퍼? 안녕하세요.